스테이블 코인 분야에 대해서는 미국이 조금 먼저 시작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첨단 산업 분야예요. 그러면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인데 이것을 이렇게 그냥 두고 볼 수 있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할 토큰포스트 인터뷰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대표 발의하신 민명덕 의원님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전인구경제연구소의 전인구 소장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질문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디지털 자산에 관심을 갖게 되시게 된 계기, 그리고 입법에 뛰어들게 되신 배경이 궁금합니다. 네, 저는 저희 당의 정무위원회라는 곳에서 6년째 있습니다.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를 포함해서 금감원, 금융 전반을 다루는 곳입니다. 그리고 뭐 공정거래위원회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는데 정무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금융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금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면서 우리 뭐 테라루나 사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뭐 코인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김치 코인, 버거 코인, 뭐 설거지 코인 이런 얘기를 만들어내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오는 과정에서 저는 이 가상자산이라고 말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냥 단순히 투자수단, 투기수단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가상자산은 뭐 투기수단, 가상이니까 없는 것에 대한 무슨 자산 이러니까 좀 허황되잖아 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좀 규제해야 되는 이런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현행법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가상자산 관련해서 투자를 하다가 거기에서 사기 맞지 않도록 하는 이런 법이에요. 그 다음에 가상자산이 자금 세탁이나 이런 것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특근법, 이렇게 현행법에는 특근법하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로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이 가상자산이 어떤 지급결제 수단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고, 외국에서는 지금 뭐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작년에 4경 정도였어요. 비자 카드하고 우리 마스터카드 세계적인 카드 회사지 않습니까? 그 카드 회사의 거래량보다 많은 정도의 수준이어서 이게 엄청난 지급결제 수단이 돼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침투해 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그럴 수 있냐? 우리가 알고 있는 코인은 엄청나게 빠르게 옮겨 다니는 거잖아요. 네. 세계를 옮겨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빠르다. 그러니까 황금성이 엄청 빠르다.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 보낼 때든 또 한국에서 동남아 돈 보낼 때든 엄청 빨리 보낼 수 있다. 며칠 걸리지 않는다. 몇 초 만에 간다. 근데 이걸 돈을 보내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값이 싸다. 이 토큰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신속성과 저렴성 이런 게 있는데, 그렇지만은 이것의 등락이 엄청 널을 띄니까 이것이 안정성이 없잖아요. 안정적인 기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급 결제 수단이 되지 못했어요. 근데 이것을 스테이블, 영어로 스테이블하게 만든 거예요. 어떻게 스테이블하게 만들었냐면 1코인을 발행을 할 때 1코인을 네가 가져가려면 1달러를 줘. 1코인을 발행한 사람들은 1달러를 H하고 있어야 돼. 1달러를 받아가지고 1달러를 H할 수도 있지만은 1달러어치의 미국 채권을 구입해가지고 미국 채권 1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안정적인 것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뭐 1코인을 쓰다가 달러로 바꾸고 싶으면은 바로 바꿀 수 있는 거죠. 1대1로 바로 H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스테이블한 거예요. 그러니까 토큰의 이 엄청난 신속성과 저렴성에다가 안정성이 더해지니까 이거는 압도적인 지급결제 수단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 미국에서는 지금 많이 되고 있고 남미에서도 많이 되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이게 되면은 모두 다 이걸 사용하게 될 거고 우리는 원화를 안 사용하게 될 거예요. 원화 주권을 지키네 마네 하는데 원화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도 만들어서 우리의 통화 주권을 지켜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지금 뭐 공무원들이나 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뭐 신중 검토해야 한다 하는데, 신중 검토하기 위해서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세계의 속도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신중 하다가 다 끝난 다음에 만들면 뭐하냐. 그때는 다 이미 우리가 이제 이 식민지화가 된 상태인데, 그러니까 저는 빨리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디지털 자본기본법에 초안을 내놓고 이걸 검토하자.
라고 한 겁니다. 그냥 논의만 계속해서는 안 되겠길래 초안을 만들어 내놓고 이걸 기준으로 검토하자라고 해서 공개 리뷰를 이거에 따라서 3차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 초안들을 이 업계에 계시는 분들, 뭐 교수님들, 그다음 변호사들 이분들하고 논의 속에서 계속 바꿔나가면서 만들어서 이번에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금융을 맡고 있는 정무위를 하면서 이 가상자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이 미국에서 나와서 압도적인 지급결제 수단이 되면서 이것이 바꿀 세상의 모습이 엄청난데 우리는 너무 뒤처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도 빨리 이것을 제도화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만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그동안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되게 친화적으로 많이 바뀌게 됐는데, 그렇게 됐을 때 앞으로 이제 어떤 변화들이 발생할 건지 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부가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회의적이었다라는 것은 실은 미국도 회의적이었어요. 네. 회의적이었던 나라들이 많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는 이것을 완전히 도박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본적으로는 코인이 지금 현상으로서 와 있는 건 알겠어. 그런데 이 코인의 효능이 뭐야? 코인이 사회적으로 어떤 효능이 있는 거야? 라고 토론의 마지막에는 항상 물어보는 그런 상태였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현상은 현상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지금 이해 안 된다고 이것을 막으면 뒤처진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압도적인 효능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급결제 수단의 그 압도성이 이제 만들어져 버린 거잖아요. 이게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그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그런데 아직도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거죠. 뭐 통화정책, 통화주권을 일래 어쩌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은행이 얘기하는 것은 통화정책에 대한 주도성을 잃게 되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함으로써 자기네들이 통화정책을 주도하는 것을 잃게 돼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통화주권을 지키는 것이 핵심이지,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통화정책의 주도성을 한국은행이 가지든 다른 데가 가지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는 뭐 통화량이 느네 주네 이런 문제는 약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새로운 화폐가 아니에요. 코인은 새로운 화폐가 아니다. 발권력은 한국은행만 가지고 있어요.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원화를 가지고 있고, 원화 1,000원을 내면 1코인을 주는 건데 이게 딱 전환만 되는 것일 뿐인데 무슨 통화량이 있느냐 라는 측면이에요. 그리고 또 한국은행이 말하고 있는 게 자금 세탁이라든지 탈세라든지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우리 자금 세탁이나 탈세에 관련해서는 현금이 가장 유용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현금은 얼마를 갖고 갔는지 어떻게 누굴 어떻게 줬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코인은 블록체인상에 있습니다. 네. 블록체인상에 있어요. 이것을 보려고 하면 다 볼 수가 있어요. 탈중앙화 돼 있긴 하지만 블록체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특근법에서도 대량거래라든지 이상거래라든지 이거 다 신고하게 돼 있어요. 또 KYC까지 다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빠져나갈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자금 세탁이 이용될 거다, 이런 것은 우려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질문은 사실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디지털 자산 기본법,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여쭙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해결하고자 하는 핵심 문제는 어떤 거였든지 좀 깊이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법을 만드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것을 제도화하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업을 하는 우리 젊은 창업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자기가 이 업을 하면서도 내가 감옥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죠. 네. 그런 판에 어떻게 이 우리 디지털 자산 시장이 지금 4경 정도의 이런 시장이고, 그 미국에서의 시총이 4천조인데 대한민국 우리 열심히 하는 사업가들이 내 이것 때문에 감옥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상태로 어떻게 이 산업이 우리가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제도화 시켜야지. 여기에서 핵심은 제도화예요. 정상적인 산업의 범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화하는 것. 달리 표현하면 각자에서 떨어지면 죽는데, 이거 떨어지지 않게 가드레일을 세워주고 이 안에서 열심히 해서 창의를 발휘해. 거기에서 나온 모든 것은 네 거야.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에 기여하는 거야. 라는 것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그것을 아니라고 하다가 이것의 압도적인 효능을 발견하고 지금은 이걸 완전히 밀어붙이고 있고, 지니어스 법이라고 해서 제도화가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전에 EU는 미카법으로 제도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한마디만 더 드리면, 이 법의 핵심 중에 하나는 제도화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만들면 뭐하냐.
써야지.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면 뭐해? 이것을 유동화를 시키면 뭐해? 유동성이 없는데. 너도 쓰고 나도 쓰고 삼촌도 쓰고 이모도 쓰게 만들어서 많이 쓰게 되면 이게 화폐가 이게 지급결제 수단이 되는 건데 만들어놨는데 쓰지 못하는 이런 지급결제 수단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CBDC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민간의 창의에 의해서 정말 편의성을 너희가 만들어봐라. 그리고 그 경쟁 속에서 지른 놈들은 지른 놈들이고 되는 사람들이 거기서 이긴 사람들이 그 판을 장악하는 거다. 이 기회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가 찍는 게 아니라 민간이 알아서 자연 발생을 해서 자유롭게 만들어봐라. 그러니까 시장, 혁신 이 관점에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래야지만 미국에 비해서는 후발자고 많은 다른 나라들에서는 우리가 선발자인데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G2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많은 포션을 차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달러 패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달스코라고 부르는데 이거보다 지금 속도도 늦었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달스코가 이런데 원스코가 되겠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원스코가 되겠어?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중앙은행이 감독하는 형태 그리고 사용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불편해. 외국인이 들어올 수도 없고 뭐 이거 하면 뭐 규제가 엄청 많아. 이런 상태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사용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적인 요소다.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뭔가 안정성을 두는 것들을 취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쓰지 않은 결제 수단을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다. 20년 전에 그때 IT 한창 좋았을 때 미국이 다 주도를 했었는데 한국이 그때 벤처기업 엄청 만들었잖아요. 근데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했지만 그거 덕분에 대한민국이 IT 이제 선진국이 돼서 거의 20년을 먹고 살 수 있는 비결이 됐던 건데 지금 이게 딱 그 시점이다 보시는 거네요. 그런 거예요. 실은 우리가 인터넷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을 했어요. 사생활 침해가 되고 또 이거 뭐 그냥 뭐 포르노나 보고 막 이런 거 아니냐 막 뭐 이런 우려들을 엄청나게 그때도 했습니다. 부정적인 면이. 네, 그래서 막 이것을 막 닫아놓고 어떤 그런 시기도 있었어요. 거기는 다 인터넷이 발전하지 못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인터넷 강국이 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열어서 여기에서 많은 사업거리를 스스로들이 만들어내게 하는 그런 혁신의 자율성을 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부작용들을 좀 또 막아내는 거고 이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여기서 계속 구더기를 얘기하면 장 안 담그는 거예요. 아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제 의원님 말씀 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말씀 주신 대로 민간에서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원님. 근데 이러한 유통되는 거에 대한 뭐 장점도 있을 텐데 혹시 뭐 우려되는 점이 있으시거나 이런 좀 장단점이 혹시 있으실까요? 생각하시기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면 저는 단점에 대해서는 좀 얘기하고 장점은 압도적으로 편리하잖아요. 효율적이고. 네, 효율적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있어요. 이분이 물건을 팔았어요. 이 물건을 팔 때 우리가 카드를 요즘 많이 내잖아요. 그렇죠. 카드를 낸다. 그러면 수수료와 우리 사장님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1%에서 3%를 내야 돼. 그러면 수수료 아까워 죽겠어. 현금을 좀 달라고 하시죠. 그걸 현금 달라고 하고 막 현금 달라고 하면은 이제 그것은 불법이야. 네, 그쵸. 신고해버리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카드를 사용하면은 장사하시는 사장님이 수수료를 내야 돼. 그만큼 가격을 또 올려버리겠죠. 그렇죠. 예.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죠? 거기에서 이제 내가 물건을 지금 팔았는데 이 물건 값을 카드로 받는다고 해가지고 지금 당장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걸 언제나 돈을 받냐면 한 일주일 뒤에나 뭐 10일 뒤에나 이렇게 돈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플랫폼에서 나오는 결제 시기, 정산 주기 이것이 뭐 60일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엄청나게 문제잖아요. 이것의 정산 주기가 일주일 정도 되고 막 뭐 또는 뭐 다른 상황 같은 경우는 60일 되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지금 팔고 60일 뒤에 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일 뒤에 받을 것을 감안해서 싸게 또 유통을 해요.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주면 바로 현금화가 돼요. 몇 초 안 걸려요. 그 다음에 그 사용료가 안 들어요.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는 스테이블 코인을 나한테 줘야 되니까 나한테 1,000원을 받아. 그리고 2,000원으로 한국 국채를 사. 한국 국채는 공짜가 아니에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그 회사에서 한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국채는 1년에 3% 내지 4%, 5% 이자를 줘요.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수익이 다 나오잖아요. 선순환이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발행사가 됐다라고 하면은 민병덕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1:1 안정성이 확실해 라는 신뢰만 주고 엄청 편리해 라는 편리성을 주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려면 저한테 코인 달라고 하겠죠?
그럼 저는 1,000원씩 받겠죠? 예. 1코인당? 이걸 가지고 국채를 사나? 국채를 사서 제가 보유하고 있어. 그럼 이자가 발생해. 이 이자가 수익성이에요. 이 수익성. 그러니까 테더가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테더가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사용료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예. 이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이 국채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국채에 대한 수요가 있잖아요. 국채라는 것은 국가가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없으니까 채권을 발행해. 즉 빌려. 돈을 빌리는 것이 국채잖아요. 돈을 빌리는데 빌리는 국채를 발행하는데 많은 사람이 사겠대. 그러면 이자를 적게 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도 이자를 적게 줘도 되니까 그러니까 국가의 재정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트럼프가 보기에 미국 국채가 엄청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달러의 패권이 점점 약해지고 있고 미국 국채가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국채가 흔들리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자를 더 많이 줘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달러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미국 국채의 값이 금리가 낮아지고 재정이 좋아져. 이러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큰 장점이 있고 그 큰 장점들은 우리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원스코도 당연히 다 가져온다. 근데 이 원스코에서 문제점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달스코하게 경쟁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포진을 차지할 수 있느냐. 이것이 핵심이에요. 네. 그것의 근본 핵심은 뭐냐면 안전성과 편의성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다른 많은 나라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 검색 기능을 하고 있는 네이버라든지 주고받는 메신저 카카오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는 K컬처라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보려고 하는 그런 K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웹툰도 그렇게 가지고 있고 영화나 드라마도 가지고 있어요. 그것들을 보기 위해서 원스코를 결제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동남아 가보셨잖아요. 동남아는 한국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그 한류에 대해서 너무 좋아합니다. 이 BTS를 보기 위해서 BTS 음반을 사기 위해서 원스코로 결제해야 된다 라고 하면 다 원스코 사용하게 됩니다. 수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좀 너무나 두려워해가지고 규제하고 그래서 편의성을 약화시켜버리면 이 우리의 큰 장점들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더 늦지 않은 지금 상태에서 이런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산업 분야다.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기 위해서는 첨단 산업이 발전해야 되잖아요. 첨단 산업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 AI도 얘기하고 뭐 많은 것들 얘기하고 문화산업도 얘기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AI 분야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유리한가요? 그렇죠. 아니에요. 상대적으로는. 네.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유리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 디지털 산업 분야, 스테이블 코인 분야에 대해서는 미국이 조금 먼저 시작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첨단 산업 분야예요. 그러면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인데 이것을 이렇게 그냥 두고 볼 수 있나요? 저 시작을 하고 맞춰가서 잡아야 된다. 안 그래도 말씀해 주신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할 수 있는 역량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 그거 보고 지금 좀 감동 먹었어요. 왜냐면 이런 방법이 있구나. 왜냐면 그동안 저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제 얘기 많이 했는데 이제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그거 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외화 유출할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어떤 대답을 해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생각하신 답변이 보세요. 예. 지금도 몇 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못 하잖아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안 만든 지금 상태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면 나간다가 아니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만들지 않은 지금의 상태에서도 달스코를 사기 위해서 몇 조가 나갑니다. 정확하게 지금 금액은 한 7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국보 유출되고 있어. 이 제도화를 안 해가지고 나가고 있어. 그래 이 제도화를 하면 우리는 나가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들어오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 나간다고만 생각해요. 들어오는 것도 있는 거지.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우리 웹툰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결제하려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해야 된다니까 오히려 나가는 거를 다시 들어오게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리고 외국 돈도 우리한테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사는 데 있어서 원화만 1대1로 매칭하는 게 아니라 달러도 매칭해줘야죠. 우리는 후발자인데 달러보다 우리가 힘이 약하잖아요. 원화로만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만 한다. 근데 우리는
원화별 스테이블 코인을 살려면 원화도 좋지만 달러도 좋고 위안화도 좋고 엔화도 좋고 다 좋아. 저는 그렇게 한다고 봐요. 당연히 그래야지 외국에 많은 사람들이 원스코를 쉽게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ETF 부분이 한번 궁금하긴 한데 이번에 추진하신 이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디지털 자산 ETF의 제도화의 핵심은 어떤 거로 이제 의원님이 생각하고 계시고 도입 시점은 좀 국내 도입은 언제쯤일지 혹시 뭐 편하게 의견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네. ETF는 안정성을 주는 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지금 이번에 ETF 법안도 우리가 자본시장법 안에 넣어놓은 거잖아요. 자본시장법 안에 넣어놨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자본시장법 안에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도 이 자산에 속한다. 하나 열거해서 하나를 더 넣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본시장법 안에 속하게 된 거잖아요. 자본시장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촘촘하게 규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안정성을 두는 거예요. 우리가 ETF를 따로 떼내서 디자법이나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불안하다고 생각할 텐데 ETF는 뭐 실은 비트코인 현물 ETF인 거잖아. 비트코인의 불안정성을 자본시장법에 안에 넣으면서 안정성을 그게 둔 거다라는 거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미국도 지금 ETF가 허용돼가지고 그 회사가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또 우리도 대통령 공약 구체적인 대통령 공약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올해 안에 통과될 거다라고 보는데 뭐 ETF만이 아니라 STO, ETF 그리고 디지털 자산 기본법 이 3종 세트인데 이 3종 세트가 저는 지금 대통령의 의지나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산업계의 요구나 그리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은행 쪽에서도 저희의 입장에 많이 동의하고 있는 상태여서 저는 이제 야당만 좀 설득을 하면 올해 안에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게 제일 궁금했었냐면 이 디지털 자산법을 처음 이렇게 딱 제시하실 때 보통 이제 우리 첫 봤다라 그러잖아요. 첫 봤다. 공포감이 좀 상당할 텐데 이게 했을 때 좀 사람들이 반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랬는데 또 용기 있게 이렇게 딱 이걸 딱 주도하시고 이게 지금 또 이렇게 트렌드가 돼서 가고 있는데 그렇게 했던 어떤 계기가 있으세요? 2010년 5월 22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 그날이 최초로 비트코인이 거래된 날이에요. 비트코인을 가지고 무언가의 상품을 산 날이거든요. 비트코인 1만 개를 가지고 네. 피자 2판을 산 날이에요. 1만 개를 가지고 판을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한 개가 1억 5천만 원이니까 1만 개면 얼마죠? 조가 1조 5천억쯤 되지 않을까요? 1조 5천억인가요? 지금 한 개당 1억 5천이니까. 네, 한 개당 1억 5천 원이니까 1만 개니까 1조 5천억이네요. 맞네요. 1조 5천억. 네. 1조 5천억 가지고 두 판을 산 거예요. 와. 그러면 한 판이 얼마? 7,500억.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이렇게 몰라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수준 하에서 그리고 지금 알고 있는 제도 하에서만 앞으로 나올 현상들을 재단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앞서 나가지 못한다 라는 생각이 들고 대한민국은 이제 추격하는 국가로는 안 됩니다. 선도 국가가 돼야 되는데 어떤 분야는 선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세계 10위권까지는 추격해가지고 할 수 있어도 세계 G2 여기는 선도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선도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 선도하려면 싸워야 됩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그 큰 회사들이 생겼는데 거기에 평균 실패 건수가 저는 2.7회라고 알고 있어요. 저는 그것보다 더 많은 실패를 거치더라도 무언가를 하나 성공해 놓으면 그것이 판을 바꾼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법 같은 경우는 저는 문과생이어서 뭐 기술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주변에 기술을 알고 있는 무수한 사람들이랑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이 기술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좀 설명해 줘봐. 내가 이해될 때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 좀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비난하는 사람들 제일 처음에 야 이거 이거 무슨 소용이 있는데 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아? 라고 하는 모든 비판에 대해서 저희 같이 하는 100여 명의 전문가들이 다 반론이 가능해요. 그 같이 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새로운 주도하는 산업을 만들어내는 재미는 압도적으로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 시장이 커지게 되면은 딱 처음이라는 거를 이제 민병도 의원이 많이 기억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산업 분야에서 네. 국회의원으로서도 이것은 매우 뿌듯한 일이에요. 네. 다만 이제 좀 잘 안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러저런 의견들을 지금 훨씬 더 많이 들어야 되는 시점이고 또 하나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 모른다. 코인? 그거 도박 아니야? 요즘 뭐해? 코인 합니다. 그러면 좀 심란하게 보는 이런 시각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다. 근데 이것을 엄청나게 큰 우리에게 곧 쓰나미처럼 몰려올 산업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정말 민병덕 의원님과 또 전인구 소장님과 귀한 인터뷰 시간 가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